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에서 주요 변곡점이 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통화위원회 FOMC인데요. 이달 초에 FOMC가 있었는데 그때 금리를 50bp 인상을 하면서 75bp 인상은 없다라는 코멘트가 제롬 파월 의장에게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듯 했으나 그 이튿날 시장이 갑자기 또다시 좀 현타를 느꼈는지 급락하면서 올해 최대 낙폭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사실 5월 FOMC를 기준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연준이 이제 FOMC를 끝내고 나면 이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그다음 뭐 점도표라든지 기타 자료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1년에 지금 5월 FOMC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점도표라든지 성명서의 해석이 아니라 네.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파월 의장과의 어떤 문답에서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서 네. 이번 FOMC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질문들이 이 회견 자리에서 나왔고 네. 그 파월 의장이 또 뭐 어떻게 답했는지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국내 매체에 소개된 걸로는 파월 의장의 답변 위주로 좀 짤막짤막하게 소개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또 답변 어떤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것도 시장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역으로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대면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이 여기도 이런 것 같아요. 질문을 쫙 제시를 하면 좀 연준에서 약간 고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영욱 기자도 한국은행 출입하셨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총재 기자회견 때 어떤 식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먼저 질문들을 받고요. 선착순으로 받되 질문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큰막한 토픽을 미리 좀 알려줍니다. 하는 쪽에다가. 그러면 하는 쪽이 요건 중복되니까 다른 걸 해달라거나 아니면 뒤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해달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도 기자들이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지 네. 모두 질문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질문을 채택해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항상 먼저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이제 추려 보니까 대충 어떤 실업률에 관한 고용에 관한 질문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긴축의 어떤 폭과 정도에 관한 질문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어떤 최종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 그리고 또 그 세 가지 정도의 틀에서 기자회견 시장의 관심은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질문을 했던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로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그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과연 긴축을 할 수 있느냐? 고용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용이 이제 잘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 그 부담을 또 임금이라든지 소득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인플레이션에다가 고금리까지 와버리면은 이거는 뭐 부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고금리 때려버리면은 거의 정말 갈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자리가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에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는 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의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즉 뭐냐면 일할 사람을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긴축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수요가 조금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이 일자리 공백은 당분간 계속해서 채워질 것 같고 그다음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또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다소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지면서 일어나는 실업률 상승이라면은 이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파월 의장은 좀 연착륙 가능성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준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한다.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긴축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그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75bp와 같은 어떤 그 긴축의 공포가 지나치게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50bp를 당신이 그럼 들고 나온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이었다. 그 다음에 자료 지표라든지 현재의 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파월 의장이 지금 상황이 60일 뒤, 90일 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면서 더 큰 어떤 장기적인, 그러니까 향후 두세 차례의 회의에서 50pp 인상은 거의 이제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 사실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스먼 기자가 말을 자르고 들어가서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내렸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파월 의장이 한 달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또 부인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그 4월 PC 인플레이션인가요? 개인 소비 지출 거기 보면은 코어 PC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후퇴했거든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바로 그걸 언급을 하면서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잠깐 후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의 긴축 기조를 바꾸지는 않잖느냐고 더 확실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답에 질문하면서 사실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75bp? No. 그러면 이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갈 수도? No. 두 번은 확실하게 50bp 간다. 이 질문을 이 리스먼 기자의 질문에서 이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 내에서 시장의 상승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날 폭락이 또 왔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질문했던 것은 뭐냐면 뉴트럴 레이트가 얼마라고 보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중립금리라는 게 고용을 해치지 않고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뉴트럴 레이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파월 의장이 좀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라는 것이 어떤 컨셉이지 이게 뭐 수학적으로 해서 도출하는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그 2에서 3% 정도가 뉴트럴 레이트 이제 중립금리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이제 파월 의장이 답을 하고요. 또 높은 금리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서 지금 중립금리 수준이 뭐 2에서 3%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판단이 바뀌면 더 높이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게 사실 연준의 그 경제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 최고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델링을 하는데 숫자를 그렇게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전문가. 바로 권영욱 기자의 그런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봐 연준, 당신들 인플레이션 지금 놓친 거 아니야?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레이첼 시겔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때 저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그 FOMC에 대한 배경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국인들에게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라면서 몇 마디 언급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왜 50bp로 올렸고 현재 물가 상황이 어떻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잡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첼 시겔 기자가 질문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뭔 메시지를 언급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올리게 되고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손 떨리는 지금 식료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고 가스 요금이라는 이런 게 천정부지를 띄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연준 뭐라고 지금 얘기할 거냐 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여기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대다수의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죠. 굉장히 unpleasant, 이제 불쾌한 일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올렸고 또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거고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불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다시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은 그럴 도구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 있으니까 좀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권 차장 같은 기자들이 믿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뒤로 또 가면은 그 마이클 맥키 블룸버그 TV 기자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한 가지는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어떤 좀 금융시장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데 다른 한 가지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왜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을 서두에 꺼냈나? 이거 연준의 신뢰성 문제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미 미국인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려서 야 이거 연준이 물가 잡는 기관이라더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거 자기 임무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의식해서 파월 의장 당신 이렇게 먼저 서두에 뭐 좀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밑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좀 구차하게 얘기를 하죠. 아 이거 연준의 신뢰성 문제 없다. 아니 우리가 이미 작년 4분기에 저 금리 올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사실 그 기자가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되물었겠죠. 그럼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건 뭔데?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여기서도 좀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권 기자가 지적했듯이 아니 미국의 연준에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FOMC에서 사실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기준금리 외에도 그럼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네. 제가 앞서 우리 그 국제경제부 퇴근하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죠. 대차 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상당히 큰 폭의 긴축이 올 수 있다.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5월 FOMC에서는 6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에 착수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물어봐요. 왜 6월 1일부터입니까? 왜 지금 당장 안 하죠?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고른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좀 구차하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는 그냥 날짜를 고른다. 그리고 매달 첫날을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픽업 이제 뽑아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건 답이 아니죠. 아무 의미 없으면 그럼 왜 5월에 당장 시행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연준의 입장에서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연준의 신뢰성, 크레디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폴 볼커 1974년도에 연준을 이어받았던 분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무시무시한 고금리 정책으로 거의 뭐 미국 경제를 박살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사실 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그런 고금리 정책을 취해서 미국인들이 뭐 정말 살해 협박까지 들었다고 해요. 상당히 이제 힘들었었겠죠. 당시 네. 미국인들은. 근데 이후에 그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분쇄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후 40년 동안 물가 안정이 이제 이어졌다고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폴 볼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고 파월 의장은 굉장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볼커 의장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연준 또한 망설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어떤 인플레이션 분쇄 의지를 이제 사실은 좀 볼커 의장을 소환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연준이 상당히 좀 쫓기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망설이지 않겠다 즉각적으로 하겠다 라면서도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왜 그럼 제한적인 수준 인상의 어떤 상단폭까지 올리는 그런 조치를 왜 지금 안 하죠? 그렇게 심각하다면 왜 지금 그럼 바로 뭐 1%라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볼커 의장이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 그것은 현재의 금융 여건과 자료들을 봤을 때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계속 한 발씩 빼죠. 네. 그 폴 볼커가 사실 좀 약간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그런 전직 의장인데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떤 방향성을 너무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제 긴축 국면이 가지고 오는 그림자 바로 침체죠. 리세션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고용 시장을 언급하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당신 말대로 그럼 진짜 침체 없는 긴축이 가능하다는 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뭐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가 지금 미국에서 1.9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긴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리가 채워져 나가면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이제 구직자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볼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5월 FOMC만 보고서는 아직까지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도 작겠다. 그럼 침체는 할까? 침체는 없다. 이거 뭐지? 이게 과연 가능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용 시장을 가지고 싹 피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향후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아마 9월 이전에 그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연준의 어떤 톤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고용이 세지고 고용이 강하게 나오고 물가도 높게 나오니까 연준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어조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용이 만약에 이제 5월, 6월 가면서 약하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연준이 또 어떻게 전환할지 사실은 전 50bp를 뭐 호언장담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고용 지표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5월 FOMC의 내용들을 조금 좀 더 상세하게 좀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FOMC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또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도 좀 많이 있네요. 좀 네네, 시사할 그렇습니다. 만한 점도 많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FOMC 얘기 좀 오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